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3박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했다고 조금 전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등장으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현지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동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과 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진핑 주석의 초청이었다면서요? 네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먼저 보면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자, 그리고 평화 안정을 추진하고 민간 교류와 국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중 정상회담 내용 중에서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번 김정은 방중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이 비핵화 관련된 언급이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기존의 중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해서 이 선대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다, 이것은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 그러면서 이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이 북미 정상회담도 열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준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과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의 모멘텀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중국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급진전된 상황 같은데 지금 중국이 공개하고 있는 영상을 보니까 시진핑이 김정은의 숙소인 조어대로 직접 찾아간 것 같던데 그러면 두 번 만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방중 이튿날, 그러니까 26일에 인민대회당에서 첫 만남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인 어제 27일에는 이 디아오이타이 조어대에서도 만난 것으로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졌습니다만은 그 인민대회당에서는 의장대의 사열도 있었고, 이 양국 참모진들이 도열해서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와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중국 CCTV를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이 북중 양국은 이 김정은의 이번 방문을 비공식 방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국빈 방문에 준하는 의전과 사열을 중국이 보여줌으로써 비공식 방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런 의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공식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하고 있었던 지금 화면으로 보여줬던 의전들이 공식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예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의 첫 번째 이번 방중 일정을 보면 아버지 김정일을 많이 따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세계 각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지고 있지만은 이번 방중에 사용한 열차가 김정일 아버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사용했던 특별 열차입니다. 이 김정은은 아버지와는 달리 비행기를 상당히 좋아해서 직접 조종까지 하는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열차를 통해서 방중했다는 것이 좀 의외라는 반응이 좀 있는데요. 이 열차를 통해서 방중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아버지 김정은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이 중관촌을 방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관촌이 어디죠? 네, 이 중관촌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있는 첨단 산업의 메카입니다. 예. 이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의 발전상이 궁금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버지 김정일의 행보를 어느 정도 의식한 중관촌 방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동현 편 잘 들었습니다. 네, 국내 소식이죠. 예, 청와대는 어제 며칠 전부터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라고 밝혔는데요. 여기는 김정은의 방북도 포함됐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그럼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지혜 기자, 오늘 중국이 김정은의 방중 소식을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전달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밝힌 내용인데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발표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사전 통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는 것과 더불어 방중과 관련한 통보도 사전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우리 정부가 먼저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북한 열차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북한 인사가 김정은일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방중이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단행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을까, 이것도 관심인데 순방 갔다 오늘 오전에 돌아온 거죠?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귀국을 했고요. 서울공항에 도착한 영상을 먼저 보시면요. 청와대로 이동하는 헬기에 오르기 전에 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긴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만 30초 정도 대화가 이어졌고 그 뒤에 함께 헬기에 올라서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지에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아왔지만 귀국한 만큼 비서실장과 각 수석들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의 방한입니다. 양 국무위원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의 접견 자리에도 배석했는데요. 내일 방한에 내일 한국을 찾아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회담한 뒤 모레 문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방중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방중이 이렇게 공식 확인됐는데 국제사회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미국 측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중국으로부터 김정은 방중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샌더스 대변인은 김정은의 방중이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이며 북미 대화에 적합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언론들은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 언론들은 어제부터 이미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김정은의 방중 이유를 분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이 예상 밖 행보를 통해서 국제무대에 대비했다고 분석했고요. 또 북중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최소한 추가 제재를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CNN은 북한이 북미 회담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둔 그런 격이라고 또 보도했고요. 또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국 MBC 방송에 출연해서 김정은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외교적 트랙을 계속 밀고 나가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북중 회담이 있었고 이제 4월에 남북 회담이 있고 또 5월에 북미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에 일본만 지금 빠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스가 관방장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동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만 대답했고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중 관계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일본만 배제되고 있어서 사학 스캔들로 국내 정치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아베 총리가 외교전에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고영한 전 북한 외교관 곽정아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설마 했는데 그 1호 열차 속의 주인공이 바로 김정은이었고요. 또 김정은이 오늘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북한이 직접 발표했거든요. 모든 게 정말 깜짝인데 더 하나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지금 보니까 그 방중할 때 부인 리설주도 함께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갔다는 것도 또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리설주 안에 리설주를 대동하고 간 것도 김정은이 자신의 정상국가라는 점을 특별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꼭 부인을 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이제까지 본인들이 정상 국가이고 제대로 된 국제관계에서 왕으로서의 뭔가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이 만날 때도 예. 보부 동반으로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예. 리설주도 함께 와서 네. 우리가 그만큼의 이 위세를 가지고 있다. 국가다라는 점을 전 세계에 천명을 하기 위한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회에도 따라갔어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진행해왔던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 등등에서 최종회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주로 김영남 또는 김여정 이렇게 이름만 나왔는데 최종회가 따라간 건 중국 통이어서 따라갔을까요? 그동안 최룡해가 중국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을 한 여러 번 적이 갔었죠? 여러 번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더 긴밀한 의사협조 등을 위해서 같이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함께 간 사람들이 최룡해 부위원장, 김영철 통인전선부장, 리수용 외교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급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 외교 관련, 통일전선 관련, 그리고 최룡해라는 3인자까지 대동을 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설마 했지만 정말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찾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특히 리설주, 최룡해, 김영철, 리수용 이렇게 그야말로 대규모로 간다는 건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더 급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개월 전만 해도 이제 북한 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 대국 같지 않은 것들이 대국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중국을. 그러니까 최악의 문화대혁명 이후에 최악의 북중 관계였는데 네. 지금 가서 연설한 거 보면 나의 첫 외국 방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인 것은 마땅하다 이런 정도로 예. 아부성 발언을 했거든요. 예. 김정은이가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3월 5일 날 우리 특사단을 만났고 예.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 남북 회담을 합의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신호들이 계속 나온 게 이제 존 볼턴 임명을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지정을 하고 예. 그리고 리비아식 핵해법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것을 굉장히 우려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 중국 방문은 1월 달부터 예정된 것 같지가 않고 예. 3월 달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남북 결정됐다. 특사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르익어서 보도는 그렇습니다. 시진핑 동지 초청에 의해서 예. 네. 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이 초청한 것보다는 우리가 가겠다. 그럼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 그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갔을 가능성이 외교관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 가장 정당한 거라고 보이고요. 예. 결국은 김정은이 사정이 정말 다급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5월달 정상회담이 만약 파기되는 경우에 한반도에 북한의 어떤 사정이 터질까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안전핀을 마련하고 담보를 하나 더 가진 거고 중국으로서도 차이나 패싱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너네가 우리 빼놓고 뭘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신호를 줬고 네. 결국은 우리가 미국하고 어떤 맞서는 모습에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중 간의 이해관계가 마주쳐서 결국은 급작스러운 이 방문이 이루어졌고 방문에서 아까 정상회담 화면을 조금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좀 근엄한 표정으로 발언을 하고 예. 김정은이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 적는 심각하고 모습이 좀 다소곳한 표정으로 앉아 다소곳한 있더라고요. 표정으로 예. 받아 적는데 저 때가 바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을 아. 가능성이 충분히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 보도에 의하면 양국 관계를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양국 관계 이야기할 때는 웃습니다. 아. 친선 관계 발전시키고 당신 좀 오고 나도 자주 오겠다 이러다 웃는데 네. 굉장히 근엄하고 다소곳한 표정을 보면 비핵화 문제는 분명히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의장대 사열을 받고요. 조호대에 묵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날 또 조호대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찾아가서 또 한 번 만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우대를 하고 접대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시진핑의 속내는 뭘까요? 시진핑의 속내는 결국은 우리가 북핵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줬다. 그러니까 운전대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또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쥔 것 같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가 여기 김정은한테 갔다가 다시 또 시진 주석이 갔다가 트럼프에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번에 아까 걱정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룡해도 갔고 네. 박광호라고 당중간의 선전 담당 부위원장도 갔고 김영철 대남 부위원장 갔고
이수영 국제 담당 부위원장.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간부들을 쭉 데리고 와서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대당 관계를 발전시키자. 예. 여기 정상회담을 할 때는 이수영이 참가하고 김영철이 참가하고 이용호 외무상이 참가했거든요. 이건 북미회담, 남북회담 이것을 겨냥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정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이렇게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특이할 만한 게 중국이 발표하기 앞서서 북한이 먼저 오늘 아침에 깜짝스럽게 그 중국 방문 사실을 알렸거든요. 이 사실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시간대를 살펴보면 9시에 중국이 이제 공영방송 TV를 통해서 북한과의 만남을 알렸고 네. 10시에 북한이 이제 그렇군요. 조선중앙통신을 네. 통해서 알렸습니다. 중국이 먼저 알린 거예요? 네, 시간대를 보면 그렇게 그래요? 보이는데요. 예. 일단 중국이 먼저 알린 것은 보통 이 알리는 시간대는 양측이 먼저 합의를 하죠. 서로 합의를 하기 아,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 더 마땅했을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1시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략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낮에 출발했던 그 북한으로 돌아가는 열차가 네. 북중 접경적인 단둥을 통과해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 이후에 네. 나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김정은의 안전이 일단 북한으로서는 최우선이었던 것이고요. 예. 또 이 북한 열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둥 이후에 이제 김정은의 호의를 좀 더 많이 붙일 수 있는 평양 가까운 곳에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 지금 그 그래픽 화면에 나가는 거 보면 외교관님 예. 선양, 단둥 저 루트를 보통 해서 많이 가는 코스가 저 코스입니까? 저 코스가 국제 열차가 가는 코스고 예. 국제 열차는 저기 19시간을 갑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 열차, 김정일 열차는 보통 14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서지 않고 가기 때문에 서지 않고 가고 그리고 기차가 좀 무겁고 길어서 예. 북한 선로에서는 속도를 많이 못 냅니다. 아. 한 5, 60km. 중국 가서는 한 7, 80km 내는 거거든요. 완행 열차군요. 그렇죠. 뭐 여기에서 보면 완행 열차인데 예. 그 열차 무게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그래서 저렇게 가는 건데 이번에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네. 그 베이징 역전에 도착했을 때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하고 대연락부장 등이 영접을 했어요. 네. 단둥에서 그 베이징역에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갔을 때 이제 외교부장 조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부 그랬었죠. 부부장 정도가 나오는 건데 외교부 차관 정도가 예. 나오는데 정치국 상무위원이 나오고 조대까지 가서 밥을 2번씩이나 사주고 이러는 거 보면 북중 관계는 역시 특수한 관계인 건 틀림없다. 원래 북중 관계가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원래 그런 겁니까? 원래 문화대혁명 때도 굉장히 나빴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외교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러시아하고 관계를 강화시키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하고 관계를 강화해서 서로 얻어먹을 것들을 얻어먹는 이런 식의 실리 외교를 펼쳤거든요. 그거를 뭐 그렇군요. 양다리 의자라고 북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조선 의자에 앉아있지 소련 의자나 중국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 김일성 주석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특수한 관계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저렇게 파격적인 영접을 해주는데 아까 잠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리설주 여사를 대동하면서 저렇게 가서 같이 이제 펑리위안 여사와 악수도 하고 네. 또 같이 이렇게 차에 타는 모습도 찍게 해주고 등등 했을 때 리설주는 물론 뭐 김정은도 해외 나간 적은 처음이지만 북한 지도부에서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가 해외 나간 게 저 모습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처음입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7차례 비공개까지 합치면 8차례 중국에 중국에 방문을 갔었는데. 했었는데 예. 그때는 전혀 동행이 없었고 평생 동안 이제 아내에 관해서는 북한에 이제 대놓고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 혼자 예.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가 갔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설주에게 악수를 건네는 장면이 예.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국가의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위상까지 다 중국이 챙겨준 거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거기다 첨부를 드리면 이전에 머태덩 주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 곁가지 문제라는 게 나오기 전에 60, 70년대는 김성애 여사를 데리고 김일성 주석이 갔다가 김정일이가 당 권력, 후계 권력을 쥐면서 그때부터 김일성이 혼자 다녔고 김정일은 워낙 부인이 여럿이 있었으니까 이제 혼자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누굴 데려갈지 몰라서. 뭐 그건 뭐 그 내부 사정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럿이 있어서 한 번도 안 데려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설주를 데려갔거든요. 저는 네. 내가 전 아버지하고는 달리 은둔히 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정상 국가의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인을 데려갔고 네. 중국은 또 그에 맞춰서 폭리한 여사를 대동을 시켰고 예. 그러면 그림만 보면 정상 국가인데 그렇죠. 뭐 보도 통제랑 이루어진 거 보면 아직도 갈 길은 좀 멀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아예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한테 편리한 시기에 이제 평양에 와달라라고 했고 시 주석이 이제 그걸 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거의 6년 동안 정말 단절됐다가 갑자기 진전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나라 국가 수반에 가면 초청을 받아도 잘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네. 꼭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오라. 그러면 외교적 멘트로 내가 편리한 시간에 가겠습니다. 네. 이건데 이제 모르는 분들, 외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좀 굉장하게 관계가 또 급속히 네. 가까워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국도 저는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이 사실은 움직이기 전에 제재를 풀든가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는 거는 미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것 같고 네. 일단은 김정은의 입에서 비핵화라는 의지 표명이 나온 것만 해도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성과를 본 거고 네. 이제 나한테도 비자기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고 네. 김정은에서도 든든한 우군이 하나 생기고 그러니까 북중 간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번 만남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도 북한이 가지 않을까. 그동안 러시아가 또 소외돼 있었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와 남북 그다음에 북미 정도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중국 들어오고 러시아 들어오고 일본 들어오면 이제 좀 옛날처럼 육자회담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배가 산으로 갈까 봐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육자회담 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 우리의 외교 전략입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과 굉장히 밀접해졌잖아요. 네. 여기에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중국이 앞으로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공조를 조금 풀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거거든요. 예. 겉으로는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척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왔다 간 이후의 선물로 뭐 인권이나 아니면은 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겠다. 예. 이건 전혀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본인들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경제적, 안보적으로 중국이라는 배경이 생기게 되니까 앞으로 협상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를 본인들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다음 달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걸로 예. 알려져 예.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과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지금 현재 북한인 거거든요. 예. 본인들이 어떤 나라와 좀 더 국교를 더 친선을 강화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종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전략인 거죠. 예. 여기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북한의 김정은의 전략에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예. 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북 문제가 이제 북중러 한미일 또 이렇게 양분되는 분위기로도 갈까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 내일 또 우리 고위급 회담이 또 추진위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잘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3박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했다고 조금 전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등장으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현지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동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과 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진핑 주석의 초청이었다면서요? 네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먼저 보면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자, 그리고 평화 안정을 추진하고 민간 교류와 국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중 정상회담 내용 중에서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번 김정은 방중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이 비핵화 관련된 언급이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기존의 중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해서 이 선대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다. 이것은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 그러면서 이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이 북미 정상회담도 열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주면 한반도 비핵화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과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의 모멘텀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중국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급진전된 상황 같은데 지금 뭐 중국이 공개하고 있는 영상을 보니까 시진핑이 김정은의 숙소인 조어대로 직접 찾아간 것 같던데 그러면 두 번 만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방중 이튿날 그러니까 26일에 인민대회당에서 첫 만남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인 어제 27일에는 이 디아오이타이 조어대에서도 만난 것으로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졌습니다마는 그 인민대회당에서는 의장대의 사열도 있었고 이 양국 참모진들이 도열해서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와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중국 CCTV를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이 북중 양국은 이 김정은의 이번 방문을 비공식 방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국빈 방문에 준하는 의전과 사열을 중국이 보여줌으로써 비공식 방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런 의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공식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하고 있었던 지금 화면으로 보여줬던 의전들이 뭐 공식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예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의 첫 번째 이번 방중 일정을 보면 아버지 김정일을 많이 따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세계 각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지고 있지만은 이번 방중에 사용한 열차가 이 김정일 아버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사용했던 특별 열차입니다. 이 김정은은 아버지와는 달리 비행기를 상당히 좋아해서 이 직접 조종까지 하는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열차를 통해서 들어갈 때 이후에 나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김정은의 안전이 일단 북한으로서는 최우선이었던 것이고요. 예. 또 이 북한 열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둥 이후에 이제 김정은의 호의를 좀 더 많이 붙일 수 있는 평양 가까운 곳에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 지금 그 그래픽 화면에 나가는 거 보면 그 외교관님 예. 선양, 단둥 저 루트를 보통 해서 많이 가는 코스가 저 코스입니까? 저 코스가 국제 열차가 가는 코스고 예. 국제 열차는 저기 19시간을 갑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 열차, 김정일 열차는 보통 14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서지 않고 가기 때문에 서지 않고 가고 그리고 기차가 좀 무겁고 길어서 예. 북한 선로에서는 속도를 많이 못 냅니다. 아. 한 5, 60km. 중국 가서는 한 7, 80km 내는 거거든요. 완행 열차군요. 그렇죠. 뭐 여기에서 보면 완행 열차인데 예. 그 열차 무게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그래서 저렇게 가는 건데 이번에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네. 그 베이징 역전에 도착했을 때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하고 대연락부장 등이 영접을 했어요. 네. 단둥에서 그 베이징역에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갔을 때 이제 외교부장 조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부 그랬었죠. 부부장 정도가 나오는 건데 외교부 차관 정도가 예. 나오는데 정치국 상무위원이 나오고 조대까지 가서 밥을 2번씩이나 사주고 이러는 거 보면 북중 관계는 역시 특수한 관계인 건 틀림없다. 원래 북중 관계가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원래 그런 겁니까? 원래 문화대혁명 때도 굉장히 나빴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외교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러시아하고 관계를 강화시키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하고 관계를 강화해서 서로 얻어먹을 것들을 얻어먹는 이런 식의 실리 외교를 펼쳤거든요. 그거를 뭐 그렇군요. 양다리 의자라고 북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조선 의자에 앉아있지 소련 의자나 중국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 김일성 주석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특수한 관계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저렇게 파격적인 영접을 해주는데 아까 잠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리설주 여사를 대동하면서 저렇게 가서 같이 이제 펑리위안 여사와 악수도 하고 네. 또 같이 이렇게 차에 타는 모습도 찍게 해주고 등등 했을 때 리설주는
물론 뭐 김정은도 해외 나간 적은 처음이지만 북한 지도부에서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가 해외 나간 게 저 모습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처음입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7차례, 비공개까지 합치면 8차례 중국에 중국에 방문을 갔었는데. 했었는데 예. 그때는 전혀 동행이 없었고 평생 동안 이제 아내에 관해서는 북한에 이제 대놓고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 혼자 예.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가 갔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설주에게 악수를 건네는 장면이 예.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국가의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위상까지 다 중국이 챙겨준 거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잠깐 거기다 첨부를 예. 드리면 이전에 머태동 주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 곁가지 문제라는 게 나오기 전에 60, 70년대는 김성애 여사를 데리고 김일성 주석이 갔다가 김정일이가 당 권력, 후계 권력을 쥐면서 그때부터 김일성이 혼자 다녔고 김정일은 워낙 부인이 여럿이 있었으니까 이제 혼자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누굴 데려갈지 몰라서. 뭐 그건 뭐 그 내부 사정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럿이 있어서 한 번도 안 데려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설주를 데려갔거든요. 저는 네. 내가 지금 아버지하고는 달리 은둔히 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인을 데려갔고 네. 중국은 또 그에 맞춰서 폭리한 여사를 대동을 시켰고 예. 그러면 그림만 보면 정상국가인데 그렇죠. 뭐 보도 통제랑 이루어진 거 보면 아직도 갈 길은 좀 멀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아예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한테 편리한 시기에 이제 평양에 와달라라고 했고 시 주석이 이제 그걸 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거의 6년 동안 정말 단절됐다가 갑자기 진전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것을 굉장히 우려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 중국 방문은 1월 달부터 예정된 것 같지가 않고 예. 3월 달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남북 결정됐다. 특사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르익어서 뭐 보도는 그렇습니다. 시진핑 동지 초청에 의해서 예. 네. 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이 초청한 것보다는 우리가 가겠다. 그럼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 그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갔을 가능성이 뭐 외교관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 가장 뭐 정당한 거라고 보이고요. 예. 결국은 김정은이 사정이 정말 다급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5월달 정상회담이 만약 파기되는 경우에 한반도에 북한의 어떤 사정이 터질까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안전핀을 마련하고 담보를 하나 더 가진 거고 중국으로서도 차이나 패싱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너네가 우리 빼놓고 뭘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신호를 줬고 네. 결국은 뭐 우리가 미국하고 어떤 맞서는 모습에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중 간의 이해관계가 마주쳐서 결국은 급작스러운 이 방문이 이루어졌고 방문에서 뭐 아까 정상회담 화면을 조금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좀 근엄한 표정으로 발언을 하고 예. 김정은이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 적는 심각하고 모습이 좀 다소곳한 표정으로 앉아 다소곳한 있더라고요. 표정으로 예. 받아 적는데 저 때가 바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보도에 의하면 양국 관계를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양국 관계 이야기할 때는 웃습니다. 친선 관계 발전시키고 당신 좀 오고 나도 자주 오겠다 이러면 다 웃는데 네. 굉장히 근엄하고 다소곳한 표정을 보면 비핵화 문제는 분명히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의장대 사열을 받고요. 조어대에 묵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조어대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찾아가서 또 한 번 만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우대를 하고 접대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시진핑의 속내는 뭘까요? 시진핑의 속내는 결국은 우리가 북핵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줬다. 그러니까 운전대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또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쥔 것 같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가 여기 김정은한테 갔다가 다시 또 시진핑 주석이 갔다가 트럼프에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번에 아까 걱정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룡해도 갔고 네. 박광호라고 당중간의 선전 담당 부위원장도 갔고 김영철 대남 부위원장 갔고 이수영 국제 담당 부위원장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간부들을 쭉 데리고 와서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대당 관계를 발전시키자. 네. 여기 정상회담을 할 때는 이수영이 참가하고 김영철이 참가하고 이용호 외무상이 참가했거든요. 이건 북미회담, 남북회담 이것을 겨냥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정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이렇게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특이할 만한 게 중국이 발표하기 앞서서 북한이 먼저 오늘 아침에 깜짝스럽게 그 중국 방문 사실을 알렸거든요. 이 사실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시간대를 살펴보면 9시에 중국이 이제 공영방송 TV를 통해서 북한과의 만남을 알렸고 네. 10시에 북한이 이제 그렇군요. 조선중앙통신을 네. 통해서 알렸습니다. 중국이 먼저 알린 거예요? 네, 시간대를 보면 그렇게 그래요? 보이는데요. 예. 일단 중국이 먼저 알린 것은 보통 이 알리는 시간대는 양측이 먼저 합의를 하죠. 서로 합의를 하기 아,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 더 마땅했을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1시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략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낮에 출발했던 그 북한으로 돌아가는 열차가 네. 북중 접경적인 단둥을 통과해서 북한으로 네, 열차를 통해서 방중했다는 것이 좀 의외라는 반응이 좀 있는데요. 이 열차를 통해서 방중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아버지 김정은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이 중관촌을 방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촌이 어디죠? 네, 이 중관촌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있는 첨단 산업의 메카입니다. 예. 이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의 발전상이 궁금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버지 김정일의 행보를 어느 정도 의식한 중관촌 방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동희 편 잘 들었습니다. 네, 국내 소식이었죠. 예, 청와대는 어제 며칠 전부터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는 김정은의 방북도 포함됐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그럼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지혜 기자, 오늘 중국이 김정은의 방중 소식을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전달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밝힌 내용인데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발표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사전 통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는 것과 더불어 방중과 관련한 통보도 사전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관례를 고려해 우리 정부가 먼저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북한 열차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북한 인사가 김정은일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방중이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단행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을까 이것도 관심인데 순방 갔다 오늘 오전에 돌아온 거죠?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귀국을 했고요. 서울공항에 도착한 영상을 먼저 보시면요. 청와대로 이동하는 헬기에 오르기 전에 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긴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만 30초 정도 대화가 이어졌고 그 뒤에 함께 헬기에 올라서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지에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아왔지만 귀국한 만큼 비서실장과 각 수석들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의 방한입니다. 양 국무위원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의 접견 자리에도 배석했는데요. 내일 방한에 내일 한국을 찾아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회담한 뒤 모레 문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방중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방중이 이렇게 공식 확인됐는데 국제사회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미국 측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중국으로부터 김정은 방중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샌더스 대변인은 김정은의 방중이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이며 북미 대화에 적합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언론들은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 언론들은 어제부터 이미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김정은의 방중 이유를 분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이 예상 밖 행보를 통해서 국제무대에 데뷔했다고 분석했고요. 또 북중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최소한 추가 제재를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CNN은 북한이 북미 회담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둔 그런 격이라고 또 보도했고요. 또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국 MBC 방송에 출연해서 김정은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외교적 트랙을 계속 밀고 나가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북중 회담이 있었고 이제 4월에 남북 회담이 있고 또 5월에 북미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에 일본만 지금 빠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자. 스가 관방장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동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만 대답했고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중 관계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일본만 배제되고 있어서 사학 스캔들로 국내 정치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아베 총리가 외교전에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고영한 전 북한 외교관 곽정아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설마 했는데 그 1호 열차 속의 주인공이 바로 김정은이었고요. 또 김정은이 오늘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북한이 직접 발표했거든요. 모든 게 정말 깜짝인데 더 하나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지금 보니까 그 방중할 때 부인 리설주도 함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갔다는 것도 또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아내 리설주를 대동하고 간 것도 김정은이 자신의 정상국가라는 점을 특별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꼭 부인을 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제까지 본인들이 정상 국가이고 제대로 된 국제관계에서 왕으로서의 뭔가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이 만날 때도 부부 동반으로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리설주도 함께 와서 우리가 그만큼의 위세를 가지고 있다, 국가다라는 점을 전 세계에 천명을 하기 위한 뜻으로 보입니다. 네. 보니까 최룡해도 따라갔어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진행해왔던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 등등에서 최룡해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주로 김영남 또는 김여정 이렇게 이름만 나왔는데 최룡해가 따라간 건 중국 통이어서 따라갔을까요? 그동안 최룡해가 중국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더 긴밀한 의사협조 등을 위해서 같이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함께 간 사람들이 최룡해 부위원장, 김영철 통인전선부장, 리수용 외교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급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 외교 관련, 통일전선 관련, 그리고 최룡해라는 3인자까지 대동을 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찾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특히 리설주, 최룡해, 김영철, 리수용 이렇게 그야말로 대규모로 간다는 건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더 급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개월 전만 해도 이제 북한 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 대국 같지 않은 것들이 대국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중국을. 그러니까 최악의 문화대혁명 이후에 최악의 북중 관계였는데 지금 가서 연설한 거 보면 나의 첫 외국 방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인 것은 마땅하다 이런 정도로 아부성 발언을 했거든요. 김정은이가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3월 5일 날 우리 특사단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 남북 회담을 합의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신호들이 계속 나온 게 이제 존 볼턴 임명을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리비아식 핵해법을 이야기하고